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장호 오빠 강호동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그 놓친 땅 또 나왔습니다. 세상에 여기 4-5개를 다 놓쳤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70억 날렸습니다. 70억. 동병상련의 아픔이랄까? 놓친 땅 덤앤더머 1, 2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짜자자잔. 여기 시청자분들 여기 어딘지 몰라요. 여기 입지라든지 상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기가 그 역삼초 사거리에서 구 역삼 세무서 사거리 사이의 도로이고 강남역이랑 역삼역의 안쪽에 있는 도로예요. 예전에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애매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도로도 뭐 다른 대로에 비해서 좀 좁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도로변인데 이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제가 뭐 예전에 2018년, 19년 알아볼 때도 보통 50억 다 넘었는데, 그래, 맞아. 여기가 유일하게 기억나. 30억대, 평당 7, 8천. 그거 3, 4년 전이에요. 그렇죠. 2018, 19, 20 그래, 요때니까. 그때라니까. 그 전에 이제 신분당선 생기고 출구가 생기면서 이쪽 라인으로 점점점 이제 강남이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업자, 뭐 스타트업 이런 사무실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작년엔가 벤처 특구 거리로 지정됐죠? 맞아요. 벤처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갑자기 또 열받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창업가의 거리라고까지 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보겠다. 강남구청에서도 되게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계속 이제 활성화시키고 육성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유동이 많아지고 점점 이제 좋아지는 동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소액으로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도 쌌지만 지금도 또 따지고 보면 여기가 또 낮은 편이에요. 네, 도로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에쿼티도 부족했지만 여기가 또 임대료가 좀 낮은 편이라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뭐 그 당시엔 상권이 좀 안 좋았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너무 제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2019년에 평당 7,100에 거래됐었어요. 기억나. 네, 근데 요게 한 60억 정도 돼가지고 사실 뭐 그림의 떡이었고, 그때 2018년 7천대였어요. 네네. 중요한 거 지금 저거 얼마라고요? 지금 한 1억 5천, 1억 6천 하죠. 미쳤네. 네. 거의 100%. 120억, 130억 정도? 그때랑 지금은 비교해서 2배씩 오른 데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소액대에서 2배로 올랐다는 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요쪽 라인을 2번 놓쳤어요. 2019년 말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리고 마포 건물 사고 나서 마포를 사자마자 다음에 이제 강남 건물을 바로 알아봤어요. 요 건물입니다. 네. 요 건물.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로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에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낮은 것들을 계속 찾아보니까 이쪽 라인이 눈에 들어왔고, 이 건물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요거를 팔고 이제 살려면 한 2, 3억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 집을 팔까? 근데 또 집도 뭐 전매 제한, 재건축 전매 제한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을 엄청 하고 또 연끌을 또 막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공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대표님을 뭐 알고 지냈거나 장사하는 건물주다처럼 공투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저는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8,400 정도 됐었고 35억에 나왔었어요. 그럼 자기 자본 얼마면 살 수 있었어요? 35억이니까 그래도 한 10억 정도? 10억. 네, 10억 정도면 됐고, 근데 제가 제 건물 뭐 한 22억, 3억 이렇게 엑시트하고 좀 모아갖고 이렇게 좀 사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뭐 돈도 돈이지만 그때만 해도 여기가 임대료가 좀 낮았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강남에 대한 입지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임대료가 낮으면 좀 꺼려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풀 레버리지를 쓰니까 제가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실한 입지라면은 수익률은 저는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똔똔이 되더라도. 차라리 투자자를 더 모아가지고 대출을 줄여서 들어가는 방법을 쓰더라도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이제 여기가 한 1억 5천 정도 돼요. 평당 그때 8천. 평당 그때 8,400이었으니까 이게 한 7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도깨비치 얼마 날리신 거예요? 마포에서
못 팔고 여기에 못 사고. 30억 정도 되죠. 그렇게 아이고야. 생각을 하면. 왜요? 왜 그렇게? 일단 제가 그때 18억에 사서 한 22, 3, 4억에도 그때 팔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도하고 뭐 엑시탄 금액으로 이걸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좀 부족했으니까 뭐 공투를 하던 뭘 해서 이렇게 됐으면. 들어왔으면 이게 35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거의 35억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35억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엑시트하고 이제 100억대로 넘어갈 수 있는 아이고. 상황인 거죠. 예. 저는 그래도 여기에 좋았던 게 소액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좋은 입지에. 그리고 여기가 막 40평, 50평 이렇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시고는 작은 금액이고 입지는 좋기 때문에 수요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억, 200억짜리는 하긴 어려운데 30억, 40억, 50억짜리는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하얀색 건물이고 4개층짜리 이 건물이에요. 아까보다는 좀 입지가 빠지긴 하지만 제가 이제 건물을 마포 건물 사기 전에 엄청 사랑에 빠졌던 건물이에요, 진짜. 이게 40평대고 그때 이것도 평당 7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33억 왔다 갔다 했었어요. 33억, 34억 이렇게. 지금 이거 샀으면 네. 지금 얼마? 이것도 똑같이.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이쪽 라인이 비슷비슷해서 얘도 한 뭐 65억, 70억 정도 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는 30억이 정말 마지막 그 가장 싼 대로변의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지금 한 60억 정도가 진짜 낮은 라인이 그렇게 됐네. 아따, 진짜 나도 건물주 대불란게.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한참 건물을 뭐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아하. 뭐 강남도 강남이지만 그래도 뭐 3% 근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제 대출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근데 확실히 이번에 이런 뭐 물건들을 또 복기도 해보고 다시 돌아보다 보니까 건물에는 보통 이제 수익형이죠. 네네. 네,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근데 입지가 정말 좋은 강남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뭐 주동선이라든지. 예, 시세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물건과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공투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근데 확실히 오를 걸 아는, 확실히 오를 것 같은 물건에 같이 투자하는 거, 이것도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다. 너무 좋네요. 예, 예. 그 앞에 두 가지가 임대료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좋은 콘텐츠가 들어와서 월세를 많이 내주면 되고, 네네. 두 번째에 너무 소액인데 돈이 또 부족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에는 공투자와 돈을 합쳐서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럼요. 이런 게 사실 하려고 하면 보인다고 네. 맨날 대표님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